데이터 분석 하다 보면요. 모델 하나만 가지고는 이거 좀 부족한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현실 데이터는 워낙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모델을 좀 똑똑하게 엮어서 예측력을 확 높이는 방법, 앙상블 학습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머신러닝 관련 자료들 잘 봤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 기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중요한지 좀 핵심만 짚어보죠.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걸 뭐랄까, 모델 세계의 집단지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앙상블 학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개,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개별 모델을 쓰는 거예요. 기본 학습기라고 부르는데 이걸 합쳐서 모델 하나만 쓸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보자, 이런 기법입니다. 약한 모델이든 강한 모델이든 하여튼 여러 개를 모아서 같이 예측하는 거죠. 집단지송, 비유가 재밌네요. 그럼 이 앙상블 기법도 방식이 좀 나뉜다고 들었는데요. 네, 크게 보면 2가지예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모델들을 동시에 각자 독립적으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합치는 거죠. 이걸 병렬 방식이라고 하고요. 병렬 방식. 다른 하나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앞에 모델이 뭔가 실수를 하면 다음 모델이 그걸 보고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게 순차 방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팀플 할 때 각자 파트 나눠서 나중에 합치는 거랑 한 명이 한 걸 다음 사람이 이어서 더 좋게 만드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구체적인 기술들을 좀 보면 더 와닿으실 텐데요. 첫 번째로 보팅이라는 게 있어요. 보팅이요? 투표. 네, 맞습니다. 투표. 이건 서로 다른 알고리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결정 트리, SVM 아니면 KNN 같은 거, 이런 다른 모델들이 내놓은 예측 결과를 가지고 말 그대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다수결로 정하거나 아니면 확률값 같은 걸 평균 내서 합치거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자 의견 내고 투표로 최종 결정하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잠깐만요. 모델들이 너무 다르면 투표 결과가 오히려 좀 이상해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의견이 너무 다르면 합치기 애매할 수도 있고.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팅을 할 때는 보통 성능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알려진 모델들을 좀 신중하게 고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 다수결 말고도 예측 확률값을 평균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결과를 합추는 방법들을 씁니다. 중요한 건 모델들이 서로 다른 강점을 가져서 그 다양성이 서로의 약점을 메꿔줄 수 있게 조합하는 거죠. 다양성이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같은 알고리즘을 여러 개 쓰는 배깅은 어떤가요? 이건 왜 쓰는 거죠? 배깅은요, 같은 알고리즘을 쓰긴 하는데 데이터를 조금씩 다르게 줘요. 원본 데이터에서 막 무작위로 중복을 활용하면서 샘플을 여러 개 뽑는 거예요. 이걸 부트스트랩 샘플이라고 하죠. 이걸로 각각 모델을 학습시키고 결과를 합칩니다. 그 랜덤 포레스트가 바로 이 배깅의 대표적인 예시잖아요. 랜덤 포레스트. 네네. 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모델 하나가 특정 데이터에 너무 과하게 맞춰지는 거, 이걸 분산이 높다고 하는데 이걸 확 줄여줘요. 그래서 예측이 훨씬 안정적이게 되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순차 방식으로 넘어가서 부스팅. 이건 앞에 모델이 틀린 걸 다음 모델이 집중해서 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오히려 그 틀린 데이터에 너무 집착하게 돼서 뭐랄까 과적합 같은 거 생길 위험은 없나요? 와, 정말 예리하신데요? 맞아요. 부스팅은 실제로 이전 모델이 예측을 틀린 데이터에 가중치를 더 줘요. 그래서 다음 모델이 그 부분을 더 열심히 보게 만들죠. 에이다 부스트나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XG 부스트 같은 게 다 여기에 속하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과적화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학습률을 좀 조절한다거나 규제, 레귤레이제이션 같은 걸 써서 그걸 잘 컨트롤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도 약한 모델 여러 개를 써서 점차 강력한 모델로 만들어 나가는 데는 진짜 효과적인 방식이죠. 네, 과적함만 잘 잡으면 강력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스태킹. 이건 여러 모델의 예측 결과를 다시 입력으로 쓴다고 하니까 뭔가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혹시 자료 중에 스태킹이 특히 효과 봤다는 그런 사례 같은 거 있었나요? 네, 스태킹은 좀 구조가 달라요. 여러 다른 기본 모델들이 예측한 결과 있죠? 그걸 다시 입력 데이터로 써요. 그걸 받아서 최종 예측을 하는 또 다른 모델, 이걸 메타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여러 팀원들이 보고한 걸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관리자 같은 모델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료 중에 캐글 같은 데이터 경진 대회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상위권 팀들이 이 스태킹을 써서 정말 조금이라도 성능을 더 끌어올리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확실히 좀 복잡하고 계산량도 많을 수 있는데 진짜 최고의 성능을 내야 할 때는 강력한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전략이 다양하네요. 이런 앙상블 기법들이 뭐 이미지 분류부터 금융 예측, 이상 탐지까지 진짜 안 쓰이는 데가 없고 특히 캐글 같은 데서는 거의 뭐 필수다. 이런 점이 되게 인상 깊네요. 맞습니다. 요즘 딥러닝이 워낙 핫하지만 특히 그 테이블 형태의 정형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을 때는요. 앙상블 기법들이 여전히 최고의 성능을 보여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정확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모델의 예측을 종합하니까 단일 모델 쓸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큰 장점이죠. 실제 서비스 같은 걸 생각하면 이런 안정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안정성 중요하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앙상블 학습은 보팅, 백잉, 부스팅, 스태킹 같은 여러 방법으로 모델들의 지혜를 모아서 예측 성능과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주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데이터 분석과라면 정말 꼭 알아둬야 할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루고 계신 그 특정 데이터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는 과연 어떤 기본 모델들을 또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는 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그냥 모델 많이 섞는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모델들을 어떻게 합쳐야 시너지가 가장 잘 나고 또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요. 앙상블 학습을 정말 한 단계 더 깊게 이해하고 활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